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6일 현충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막말을 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한 인물이 있었죠. 이래경 씨. 천안함은 자폭이다. 자폭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을 낸 미국의 패권 세력들. 자, 이런 이야기. 또 미국 바이든의 하수인력의 충실. 윤가 정권은 한미동맹이란 몽유병에 걸렸다. 좀비 윤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문해아의 행각. 뭐 이런 이야기들.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도둑질을 하는 범죄 집단이다. 조폭 집단, 윤가무리를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보면 볼수록 이재명은 든든하고 윤석열은 불안하며,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박식하고 윤석열은 무식하며, 가면 갈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 이건 뭐 막말 수준을 넘어서 거의 망발이죠. 망발이고 정말 인식 체계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당의 혁신기구의 수장을 맡기겠다. 이재명이 발표를 했었죠. 이재명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이 혁신이라는 곳에 이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했는지 나름대로 다목적 카드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당 안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서 이 9시간만의 이래경 전격 사태가 앞으로 이재명이 쌓아둔 그 벽이, 이 성벽이 무너지는, 자,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시간 동안, 어제 9시간 동안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이래경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게 9시 35분쯤입니다. 이재명이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발표가 나서 불과 2시간 만에, 발표가 나고 나서 2시간 만에 민주당의 사선 홍영표 의원이 강하게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2시간 만에. 이재명이 임명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임명 직후에 한 1시간 있다가부터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막말을 했던 것들을. 자, 홍영표가 사퇴 요구를 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이래경이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등 논란의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제일 먼저 이래경 사퇴를 민주당 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영표가 어떤 인물이냐. 지금까지 이 당 중진 중에서 뭐 쓴소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이상민 의원, 그리고 뭐 박용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쓴소리를 많이 했죠.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항상 비명계를 대표해서 이재명에게 이 쓴소리를 했는데, 홍영표는 사선 중진 의원이고 친문 의원이면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거의 자제를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별로 입장을 내지를 않았죠. 자, 그런데 홍영표는 그때 2021년 돈봉투 경선 때 송영길과 맞섰던 인물입니다. 그때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인물이죠. 홍영표는 친문이었는데, 이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때 같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쪽과 송영길이 일종의 결탁을 하면서 나중에 이재명 대선 후보 때 송영길이 편파적으로 뭐 2심, 송심 이렇게 해서 편파적으로 관리를 하고 했죠. 그렇게 되면 그 상대적인 피해자는 결국은 돈봉투 경선에서 패배를 했던 홍영표, 뭐 홍영표도 돈봉투를 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홍영표, 그리고 또 송영길, 이재명의 2심, 송심에 따라서 경선 룰을 변칙적으로 적용을 한 송영길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 이낙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홍영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 이낙연이 귀국을 합니다. 이낙연이 귀국을 하면서 본인이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계 복귀를 시사한 이 마당에 묘한 인연이 얽혀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과 묘한 인연이 얽혀 있는 이낙연이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거의 침묵을 하던 홍영표가 나서서 이재명을 직격합니다. 이재명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지 2시간 만에 혁신위원장 안 돼, 사퇴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친문입니다. 제가 이낙연이 귀국을 하고 나면은 친문 진영과 친이낙연계가 결합을 해서 이재명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이 홍영표가 사퇴 요구, 이재명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이상민, 김철민, 김종민 잇따라서 퇴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은 9시간 만에 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자진 사퇴지 사실상 이재명이 포기를 한 거죠. 더 이상 이 9시간 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거 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당하게 정권을 주겠다, 혁신위원회에. 그렇게 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불과 9시간 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뢰감도 추락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 이재명도 그렇고 친명계 그리고 건칠성 수석 대변인 이 사람들은 이 논란이 일어나고 이 홍영표를 비롯해서 이상민, 김철민, 김종민이 잇따라 이재명을 사퇴시켜야 된다고 했는데도 일단은 보호막을 쳤습니다. 보호막을 쳤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았죠. 이 건칠성이나 친명계에서는 어떠한 압력에도 이재명은 굽히지 않을 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이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비판을 했죠. 자폭 이 발언에. 그러니까 이 건칠성 수석 대변인이 부하를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또 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처음에는 정면 돌파를 한답시고 시도를 했죠. 천안함, 자폭은 하나의 가설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서 혁신위를 맡아보려고 하고 있었고, 이재명도 엄호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어제 전반전에는, 이 천안함 문제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북한에 대한 폭침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얼버무리면서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천안함 발언에 대해서 희석을 시켜보려고,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가 됐죠. 악화가 되고 또 당 내에서 이재명 사퇴론까지 막 번질 조짐을 보이니 어제 오후 4시에 고위 전략회의 이것을 열어서 대책을 논의를 했고 결국은 이재명의 이 포기에 따라서 이재명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6시 55분쯤에 이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이재명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이 어제 9시간 동안 벌어졌던 것이죠. 자, 이재명은 왜 이재명을 그 자리에 앉혔을까? 자,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키기 시즌2 그 전에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선거법 판결을 앞두고 위기에 몰렸을 때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을 때 이재명이 앞장서서 이재명 지키기 이런 모임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위해서 일단 본인이 코너에 몰려 있고 김남국 코인 사태도 있고 돈봉투도 있고 하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그것을 위기를 극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발탁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막가파식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위부대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뿐이 아니겠죠. 다양한 다목적 카드로 이재명을 선택을 했을 텐데 일단 윤석열 퇴진론 선봉에 세우고
지금 혁신위원회면은 공천 룰에 대해서 기초 작업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은 몇 퍼센트 정도를 공천에서 배제해야지 혁신이라는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공천 룰을 친명계에게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특히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귀국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귀국을 앞두고 거기에 대비해서 본인의 당 장악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특히 뭐 돈봉투, 김남국,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이 이 많은 상황에서 혁신위원회라는 걸 띄워서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마치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좀 그 위장을 하려고 한, 그래서 당명 변경 이야기도 나왔죠. 당명을 변경을 할 것이다. 혁신위원회가.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다른 걸로 바꾸면서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 자, 그런 다양한 포석을 가지고 이례경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 친명 쿠데타. 그러니까 이 당명을 바꾸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뭐 혁신을 하는 흉내를 내면서 뭐 현역 의원 몇 명은 몇 퍼센트, 한 절반 정도는 재공천 안 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당권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친위 쿠데타가 9시간 만에 불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을, 명실공 이재명 당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9시간 만에 그런 업무가 발각이 돼서 무산이 됐다. 자, 이런 임무를 갖다가 앉히는 것이 이런 친위 쿠데타를 위한 성격이었다. 그것이 다 발각이 된 거죠. 이재명은 그동안 당 안팎 그 여러 가지 압력들, 뭐 사퇴 요구도 계속 있었고,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계속 당 대표 쪽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개딸과 결별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를 포기하라 이런 요구들, 또 김남국을 손절해라, 완전히 손절해라. 신속히 뭐 제명하는데 동참하라. 뭐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런 다양한 당내 요구들을 전부 다 뿌리쳤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이웨이 식으로 다 당 운영을 해왔고 본인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이 당내 역풍, 뭐 당 밖에서도 많이 부르지만은 당내 역풍에 결국 백기를 들고 이례경을 아웃시킨 것은 일종의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아뒀던 성이,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뚝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그널로 봐도 지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텨왔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그 요구에서, 당내 요구에서 이번에는 9시간 만에 항복선언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뚝이 무너지는 소리가 일단 났기 때문에 또 모레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재명 사퇴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침묵하던 중진들도 나선다. 특히 홍영표 같은 사람들이 이낙연 귀국을 앞두고 이재명 사퇴론에 적극적으로 가세를 하게 되면 이재명이 조기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것이 이례경 사태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